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영명축일이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 선물 해주시는데 그 예전에는 기도 선물이 무슨 힘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나이가 먹은 건지 나이가 들면서 기도 선물이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신부님들도 이제 사제의 길을 걸으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누가 신부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세요? 종종 오가면서 네. 그런 말씀 전해주시는 분 계신데 엄청 고맙죠, 사실은. 왜냐면은 제가 사실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고백컨대.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의 기도 덕에 제가 잘 버티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도 선물이 너무 좋은 게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유학할 때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러지만 신학생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나 힘들 때 아니면 막 위기에 이제 직면했을 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라진다는 표현이 어찌어찌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정말 뭐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잘 못 살아할 때도 있는데 하루하루가 사라지는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연락이 있다고 와서 보면 신부님을 위해서 학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지받고 있구나, 지원 사격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듣죠. 제일 감사하죠. 네,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눈치채셨을 텐데요. 오늘 신부님들과 나누고의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말은 굳이 뭐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네. 기도 중에 좋은 기도, 나쁜 기도 나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대부분 신자분들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지향이 먹히면 잘된 기도고 안 먹히면 안 된 기도, 잘못된 기도다라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계신데 기도는요. 시간을 내서 하고 말고의 문제지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선 좀 그런 식으로 기도 내가 모든 뭐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려는 노력들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기도 지향 자체가 누구 안되라 망해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개인이 그건 양심적으로 알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차라리 그의 회개를 위해서 혹은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또 나 자신이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청하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좀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희 가톨릭에서는 기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도들이 많잖아요. 주의 기도. 심지어 그 보편지향 기도도 요즘은 매일 미사책에 있는 걸로들 그렇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럴까 자유기도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자유로운 이야기와 좀 정해져 있는 기도를 하는 것과 경중을 논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답안지가 있는 거죠, 가능성. 그렇지. 그러니까 뷔페에 갔어요. 갔는데 역시 모든 거는 음식에 대한 비유로. 그래, 아니 쉽게 이해하려고 갔는데 해산물 코너도 있고 육류 코너, 분식 코너, 샐러드, 디저트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 다양성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물론 그 기도문이 정해져 있고 그 사실은 공동체가 함께 바치기 위한 지향이 아마 뒤에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도도 있고요. 물론 뭐 성령 세미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또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분들은 뭐 집에서도 가능하고 성당에서도 가능하고 뭐 자유로운 뭐 기도 뭐 방언을 하시기도 하고 뭐 자유롭게 하는 것도 모든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염경기도에 대한 어떤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만 있다고 하는데 개신교 이외에 다른 뭐 불교도 경전이 있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경전이 있듯이 가톨릭의 염경기도가 결코 가볍거나 또 기초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공동기도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고 공인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함축돼 있고 농축돼 있는 아주 최상의 어떤 기도의 형태인 겁니다. 염경기도라고 해서 그게 뭐 주의기도, 성모성 그렇게 가볍게 볼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네. 짧은 경구 기도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문 못 외우신다고 그렇게 뭐 기도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왜 그
그 정교회 쪽 그 순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구원하소서 이 딱 두 문장 가지고 한 문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구원하소서 해서 그 들숨 날숨에서 계속 그걸 했어요. 네. 근데 이 반복 기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예, 몸으로 걸을 때마다. 그러니까 행동, 내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근데 그걸 갖다 굳이 뭐 시간을 내서 조용한 데 찾고 성당에 가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기도문은 다 이렇게 기다로만 생각했다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그 1학년이나 됐나? 그 기도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중에 화살 기도라는 걸 딱 보고 난 다음 화살 기도? 이게 뭐지? 그랬는데 그건 굉장히 기도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화살 기도를 안 순간 아, 이 기도는 자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살 기도를 좀 낯설게 느끼시거나 화살 기도는 혹시 정말 꼭 뭐 응급 상황에서만 써야 하는지 뭐 이런 좀 화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그럼 경험한 건데 뭐 부모님으로부터 또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그냥 화살기도는 긴박함. 딱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긴박함. 뭐 다른 종류의 기도들도 많으니까. 근데 저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이거를 체험하고 하게 되냐면 고해실에서. 고해실에서 고해를 듣다 보면은 정말 너무 심각한 경우들이 많고 그렇다고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고 다 그건 자체로 성사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고해자의 내용을 갖고 화살 기도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도와주십시오. 네. 주님, 저게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이렇게 문자 메시지처럼 보내는 기도가 화살 기도라고 하면 장문의 편지처럼 이렇게 써서 보내는 기도가 이 묵주의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묵주의 기도가 좀 기도 중에 긴 편이잖아요. 이거 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다 하루 빼먹었어. 그러면 이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냥 그 다음부터 가도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의 개인적인 어떤 체험과 뭐 그런 거에 따르면 저도 이제 뭐 자기 전에 묵주기도를 바치죠. 네. 그럼 자다가 잠들었어요. 기억이 안 나. 네. 어떡까지 했는지. 성모성 내가 몇 번째 습관인지도 기억이 안 나.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기도라는 건 사실 내가 이게 염주나 무슨 우리가 어디 물 떠다 놓고 절하고 108배 이런 느낌하고는 다른 거죠. 네. 어디를 얼마만큼 이루어서 그 기도가 오케이 패스 이게 아니잖아요. 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지향 또 하느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의사소통인 거죠. 어차피 내가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내가 완성시키는 주체가 아니죠. 하느님께서 완성시켜주는 거지. 근데 마치 내가 얼만큼 하면 그래 통과.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어렸을 때만 그랬어요. 어른들이 야 너 묵주기도 하다가 잠들면 너의 수호 천사가 해준대.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뭐 진짜인지 모르죠. 근데 저도 이제 묵주기도 하면서 잠드는 이유가 물론 이게 반복되는 기도가 잠이 잘 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그런 이거 그래 마지막 오늘 하루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느님께 바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54일 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날마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4일 정해놓고. 근데 저는 이것도 저도 질문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좀 우리가 이미지를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54개의 구슬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는 이제 장미 꽃다발을 이렇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이제 근데 우사리를 그거 하루 하잖아요. 빠졌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받은 게 짜르륵 없어지나?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그래서 신자분도 저 있는 같은 거예요. 경우는 강박하는 이어서 하라고. 이어서 하라고. 계속 끼세요, 54개를. 꼬이거든 그러면. 의외로 기도가 강박관념이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또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러고 계신 분들이 또 계셔서 그 선을 잘 유지하는 거. 내가 기도를 드린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는 그런 지향이 있는 거고 또 간절함이 있는 거기도 하고 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가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되지만 그것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기도 자체보다 이걸 어떻게든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또 하나의 유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하셨는데 왜 어머님들 중에 아우 나는 기도빨이 좋아라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 기도빨이 좋다는 게 이렇게 응답이 좋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응답을 받았다. 응답
율이 좋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가 거의 응답률이 100%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뭐 저희 집에 이제 기도방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항상 뭐 가족 공동 기도 시간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잘못해요. 어릴 때는. 그러고서 난 다음에 이제 뭐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앞을 지나가면 항상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나만 가졌냐 봤더니 우리 형제들이 다 가진 거야. 다 자기 잘못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향을 두고서 당신이 기도하셨을 때 저는 딱 그때는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는 생각을 집에서 저만 가졌었으니까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구나. 아, 신학교를 갈 수 있게끔 그 생각을 내가 스스로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당신이 항상 당신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집의 구조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던 거죠.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체험인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만나서 이런 그 질문들 하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어떤 분은 자기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정신님 어머님처럼. 기도하기가 겁난다. 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또 어떤 분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기는 기도가 절대 안 이루어진다고. 막 그게 너무 상처고 네. 하나님을 너무 원망하게 되고 도대체 예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그럼 기도의 응답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라 그랬을 때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과 함께 머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당신께서 알려주시는 길을 같이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사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청할 때 그 부분들은 잘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이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 시선과 그 내가 바라는 것과 당신이 우리에게 주려는 좋은 것과 거리가 크면 사실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당신과 같은 시선을 보고 같이 걸어가고 그런 것들을 청하고 있을 때면 그 기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기도가 잘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 부분보다도 그리고 응답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저희가 간절한 기도 안에서는 당신께서 주시는데 그거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귀, 또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기도 안에서 키워나가는 것도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체험을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신학생 때 유학 나가서 석사 마치고 한국 들어와서 이제 사제서품을 원래 동창시민들보다 한 2년 늦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 대품 피정, 그러니까 사제서품 전에 하는 피정 들어갔는데 그 어떤 주교님께서 면담을 이제 하시고 뭐 이러저런 제가 어려움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막뭐 유학하면서 어려웠던 걸 막 이렇게 막 말씀드렸죠. 너무 바쁘게 살았고 늘 제가 계획한 거대로 했어야 됐고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교님이 그럼 하느님이 계신 곳은 어디야? 너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전 그때 뒤통수 딱 얻어맞은 것 같았거든요. 기도할 때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거고요. 요 타이밍에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라고 요만큼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이루어지면 기도가 잘 이루어졌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조건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기도빨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자동 판매기의 하나님처럼. 여태까지 내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는 바로 이때다라는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그 환자분, 아프신 분, 네. 정말 뭐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냥 요새 최근에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정말 살려주세요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한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게 꼭 기도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그렇죠.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셔요. 보통 그래서 저는 그때면 저 혼자 그냥 저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자 그러거든요.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근데 그럴 때면 분명히 당신께서 주시는 응답이나 또 그런 기도의 은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절히 했을 때가 개인적으로는 대학 입학 앞두고 입학 시험 앞두고 그 1년 동안 이제 야간 자율학습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거기 이제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공부를 할 때 공부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기도 마칠 때 이제 성모성하고 영광성으로 항상 그렇게 맞췄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되게 간절했어요.
내가 특별히 갈 이유가 없었는데 어느 여학생을 본 다음에 걔를 만나기 위해서는 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나서 간절하셨군요. 간절했죠. 불문학과. 예, 불문학과. 결국 실패하신 것 그래서 성공을 일단 한시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름대로 좀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 뭐 그 이후로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게 처음에 이게 들 먹힌 것 같다라고 해도 기도가 막 먹혀. 왜냐면 그때 응답을 받은 것 같다. 이 자리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과가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합격이었어. 우와. 그러니까 난 기도가 확실히 먹혔다고 생각했죠. 어. 근데 이제 애정 문제까지는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 그것이 하느님의 깊은 뜻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였군요. 하느님은 딱 하나만 들어주시고 나머지는 근데 제가 광희 신부님 생각이 방금 말씀하신 생각이 나니까 그 지향은 그거였잖아요. 예. 그 여학생 그리고 미달로 들어갔고 어차피 이루어졌다고요. 밝히지 마시고. 그런데 광희 신부님이 나중에 기도는 또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신 방법이 있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예. 사죄되셨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네. 그게 그 과정이었네. 그런 게 있었죠. 할렐루야. 브라보. 할렐루야. 민망해라. 응답을 받으셨군요. 아 우리 안 만날 수도 있었는데. 여차야. 미달만 안 됐어. 김상호 신부님은 혹시 저는 좀 약간 진지한 너무 많아요? 얘기를. 예. 네. 눈물 없이는 못 했었는데. 들을 수 없어요? 네. 저는 사실 되게 가슴에 아픈 얘기예요. 기도랑 관련해서. 제가 신학생 때 이제 유학 처음 갔을 때 파리 갔을 때 그때 유학 시작한 지 어학할 때였어요.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누나가 셋인데 큰 누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네. 상호야, 아버지가 지금 응급실로 가는 중이셔. 전화를 받았는데 알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서 미사가 있어서 미사로 내려갔죠. 근데 아버지가 편찮으시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사실 유학한다고 괜히 걱정 끼쳐준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1시간 동안 이제 계속 기도를 했죠. 하느님께 아버지, 하느님 저희 아버지를 잘 지켜주시고 뭐, 당신 뜻대로 잘 인도해 주십시오. 평일 미사를 신학교에서 하고 딱 나왔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가 응급실 가시던 길에 앰뷸런스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미 미사를 하고 났을 때 프랑스 시간으로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갈 비행기 표를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한 거죠. 그래서 밤새 뜬눈으로 지새면서 못 구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국에 있는 선배 신부님들 뭐 형님들한테 그 당시 이제 뭐 네이트 땡 뭐 이런 메신저가 있는데 연락을 해서 저 대신 가서 영안실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묵주기도 계속하면서 밤을 샜죠. 그 다음 날 정말 하나님께 감사. 표를 구해서 한국 들어가서 장례를 치렀죠 제가. 그때 그런 기도가 있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부재 때인데 그때 후배예요. 그 같은 강학관 공동체였고 2년 후배였는데 복학해서 처음으로 그 후배를 만났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잘생겼고 그래서 그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영화배우 같아가지고 또 헌병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복학하고 난 다음에 그 헌병대에 있었던 그 여군들이 면회를 막 오고 학사님 본다고 그렇게 인기가 많았고 항상 밝고 축제 때도 그때 사회를 봤던 기억도 나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뇌종양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우리가 운동할 때도 자꾸 이제 눈을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판단을 받았더니 뇌종양인데 그게 그 중추 그 뇌간 쪽에 그 혹이 있어서 시한부 인생이 된 거죠. 그리고는 병원에 입원을 했고 수술을 결정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의료진과 부모님과 학교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에서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입원했을 때 돌아가면서 공동체 사람들이 면회를 갔었어요. 저희 부재들이 돌아가면서 갔는데 그 수술한 날에 제가 가는 당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거의 뭐 반나절 밤새 거의 하루를 이렇게 지새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발 살려달라고. 네.
처음에 이런 반응 저희가 예상 못했는데 진행할수록 많은 분들의 응답이 오고 있는 코너입니다. TMI, Too Much Information이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인포메이션을 원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명동성당에 이어 그 김상우 신부님의 TMI 2탄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김 박사의 공부법.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훗! 공부 쉬워요 라고 이분은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김상호 신부님께서 신부님도 신부님이시지만 박사님이시라고. 장난 아니죠. 무슨 박사십니까? 척척 박사? 제 별명이 빠박이에요. 빠박. 빠박? 빠리 박사. 빠리 박사. 아무도 그렇게 안 불러주더라고. 그러면 혹시 그 뭐 학위증? 오늘 제가 도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아무도 안 보여주는데. 섹시피카. 예. 장난 아니죠. 이게 벽에 걸려 있는 거 가져오시나요? 떼오시나요? 어디다 놔야지 잘 보일 이야. 거야. 이거 진짜 클로즈업 주민. 참 창피합니다. 예. 이거 저희 오늘 TMI 할 동안 그냥 여기다 두고 가야겠습니다. 인테리어. 오늘 TMI 인테리어로. 근데 박종희 신부님이 딴 것 같은데. 저예요? 저. 그럼 같이 파리에 계셨는데 김상우 신부님께서 박사 따시는 동안 박종희 신부님께서는 혹시 저는 공 찼어요. 왜 사람을 비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과정이 달랐는데. 저는 학부 과정만 나왔고요. 네. 그 상호 신부님 공부하고 있어요. 당시 이제 상호 신학생 네. 열공하고 있어요. 저는 열공했죠. 열심히 공 찼죠. 저는. 한 분은 공을 차셨고 한 분은 공부를 하셨고. 박종희 신부님은 예수회 출신이시고 신학교 입학 자체가 뭐 좀 늦으신 거고 연세가 있으신 상태. 연세가 있으신 상태.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출발점이나 뭐 이렇게 좀 달랐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같은 프랑스 파리에 있었지만 신부님은 이제 예수회 신학교에 계셨고 저는 파리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에 있었고 달랐던 거죠. 네. 여정이 달랐죠. 원래 예수의 신학교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학부 자체 들어가는 게 힘들지 않아요 거기는? 근데 학부만 들어가도 박사라고 그러던데 거기는? 이게 지금 어떻게 또 우리 박종희 신부님을 위로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건 왜이죠? 미달이었죠? 거기도 미달이었어요? 거기 예수님들은 다 받았어요. 예수에는 그냥 받아준 거예요? 박정희 신부 선생가 감이 다니나? 이 거리상은 그 상호 신부님 있었던 그 학교 그 파리 카톨릭 대학하고 저희가 그냥 한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놀러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늘 증언하실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하시죠. 당시 김상우 신학생은 그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공부가 제일 쉬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노력형이었어요. 노력형.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호 신부 그 신학생 당시 신학생 주변의 인물들을 몇 명 공통 분모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상호 신학생은 그 연간 내야 되는 이제 리포트들이 있잖아요. 페이퍼들이 있는데 하나를 먼저 끝내야 돼요. 먼저 끝내고 나서 다음 걸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데드라인 넘기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외국 그 신학생들은 이게 언어가 우리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미리 써가지고 이제 꼬리죄라 그래요. 그걸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마감보다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자기 친한 친구들에게 맡겨가지고 이제 꼬리죄를 받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 상호 신학생 당시 그 신부님 절친 중에 미셸 샹봉이라고 실명을 이번대로 가시죠. 교정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보다도 항상 일찍 모든 걸 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리고 나서 제가 놀랐던 거는 그리고 나서 쉴 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이거 책. 이제 박사 논문. 아니 이게 박사 논문이라고 들고 오셨는데요. 이게요 다 불어요. 거기 한 6개국어 있죠. 800. 이게 그래 이 안에 6개국어가 있어요? 8개국어 있지 않을까요? 싫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요? 인용한 서적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아니 인용한 서적은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되는 거니까 오려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용한 거는? 인용한 거 직접 쓴 게 아니잖아요.
박사 프랑스에서 박사가 엄청 깐깐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이런 걸 증언해 주라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아니 본인이 내가 거 증언하고 이런 걸 얘기해 줘야겠지. 아니 아저씨 지금 사이드 킥으로서 확실히 역할을 하니까 왜안 써? 미셸 샤프인지 샤프인지 그러니까 아프로치 않은 얘기만 하고 그때부터 사이드 킥으로서 이상했어. 지원을 해줘야지. 본인이 이렇게 하면 재수 없잖아요. 이게 뭐. 아니 이미 이번 TMI 나만 이미지 망가지는 거야 어차피. 아니 그리고 이거 앞에 갔다 갈 때부터 이상해지잖아요. 중요한 거는 가만히 상훈 신부님 그 공부법이 특이하다기보다는 노력파였다라는 걸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근데 거기서 뭔가 비범함이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비범함 그거 있죠. 안 쉬는 거. 쉬지라면 사람이 아니 남들은 아프기라도 하는데 아프지도 않아. 네 그래서 아니 쉬지 않는 거는 소도 안 쉬어. 그래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진짜. 그냥 사람. 그럼 나랑 그냥 사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진짜 사는 거다.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양한 곳에 분할 투자를 하는 거였죠. 네. 사실 공부만 하다 보면 효율이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문화생활도 좀 해야 되고 당연히 기도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맺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치와 이런 것들이 나를 공부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공부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 결과에 노예가 돼요. 내가. 그래서 사실은 공부라는 거는 하다 보면 그러니까 단타로 볼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죠, 일시적으로.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 그럼 멀리 내다봤을 때 장기 마라톤을 봤을 때 그게 사실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은 수능을 앞둔 학생을 자식으로 둔 그러니까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되게 이게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애들이 공부에만 집중해야지 딴 거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준비했습니다. 몇 주 뒤에 방송이 나고 몇 주 뒤에 사실 수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대학교 때 했었던 공부의 버전, 유학생 때. 유학생 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용이 있고 인생용, 라이프 길게 달라져요, 봤을 약간. 때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네.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이게 버전이랑 이제 대학교 가서 사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고등학교 때도 안 쉬셨어요? 쭉 가셨어요? 아니 이미 중학교 때까지 너무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놀 것까지 다 놀았죠. 놀았기 때문에. 네. 중학교 때는 뭐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그때 사실 중3 가을에 제가 견진성사를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성령이 오셨네. 성령. 내가 성령이 오셨네. 누나가 셋이 있는데 내가 장손인데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그럼 내가 계속 이렇게 놀면 안 되겠네? 난 뭘 하지? 네, 누나들이 다 3명 다 재수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 좀 스탑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사춘기 넘어가면서 그 견진성사를 보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 중학교 때까지 이제 신나게 이제 운동하고 놀던 친구들하고 다 학교가 찢어져서 저만 사실은 혼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라는 걸 처음 시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했죠. 네. 그 고3 때 뭐 간헐적이지만 전교 1등도 하고 그러셨다면 보통 학교에서는 뭐 유명한 대학에 뭐 유명한 과를 가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그렇지. 가톨릭 대학교 신학과를 가라라는 게 선택지로 흔하게 나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도 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약간 이 뭐라 그러죠? 랜덤으로 뺑뺑이 이렇게 해서 갔는데 저는 1지망 썼을 때 동성고등학교를 썼죠. 왜냐면 가톨릭 신자였으니까. 네. 그럼 2지망은 뭐 다른 고등학교 쓰고 3지망 그 당시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뭐 빈칸 있으니까 뭐 남겨두면 뭐 하고 썼어요. 근데 그 학교가 개신교 고등학교더라고요. 심지어 수능 본 다음 날 학교 고3 때 이제 반장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심지어 수능 다음 날 이제 수업이 없으니까 수능 다 봤으니까 애들하고 볼 차러 축구하러 이렇게 운동장에 딱 나갔는데 볼 찰라고 이렇게 하는데
학주가 불러요. 학생주의. 네. 야 반장 일로 와봐 이랬더니 어디 대학 갈 거야? 아 저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을 신부가 되기로 그 뜻을 접지 않았어요. 훈계를 저한테 1시간 동안 네가 3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개신교 교육을 받았는데 아직도 교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1시간 동안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이 가톨릭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있고 개신교에서는 오해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말 못한 거를 수능 봤으니까. 그래서 그 대화가 2시간 동안의 대화가 어떻게 끝났냐면 오 그래 잘해. 너의 길을 축복한다.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김상훈 신부님께서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었는지 일단 공부법을 좀 아무래도 오늘 TMI 주제가 김 박사의 공부법이니까. 네. 근데 요거 사실은 오늘 TMI 제목부터가 조금 교정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무슨 공부법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뭘 안다고 제가. 네. 왜 박사인데? 네, 박사인데. 박사려나 그래도. 독토. 겸손하면 좀 더 있어. 아니 근데 좀 창피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누구 앞에서 공부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만한 형편은 안 돼요. 네. 근데 오히려 제 경험치를 나누는 정도로 그렇죠. 아마 만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려고 마련하신 거예요. 저만 김치국은?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그냥 제 경험치입니다. 네. 이거를 모든 상황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특별히 뭐 수능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첫 번째는 저는 뭐 그냥 한자 사자성어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를 할 때 내가 취약한 과목이 무언가. 저 같은 경우 수학이었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점수가 안 늘었어요. 저는. 물론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노력하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안 됐는데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알고 또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과목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철저하게. 그리고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셨나요? 잘하는 과목을 더 하셨어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못하는 과목은 과목을? 오케이 그 정도. 하고 못하는 거를 못하는 거에다 더 집중했죠. 끌어올려서. 네. 더 집중했죠. 뭐 문제집을 더 풀거나 아니면 기본기부터 다시 보거나. 아 그래도 수학은 저는 워낙 그쪽 머리가 안 되는지 수학은 잘 안 늘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수능 세대입니다. 네, 이게 얼굴은 들어 보여도 수능 세대입니다. 네, 수능 세대인데 그 문제 유형 파악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언어 영역이든 뭐 수리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문제 유형 파악하는 것 그리고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거. 여기서 뭘 물어볼까? 그리고 요즘에도 객관식 있겠죠. 객관식 보면 요거 함정으로 넣은 거가 보여요. 그러니까 싹 하나 넣거든요. 이제 그런 출제자가 요거 윙크하면서 요거 넣구나. 요런 것들이 꼭 있어요. 객관식은.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집 많이 풀려다 보면 그런 것들이 싹싹 몇 개 이렇게 네. 섞어서 넣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공부 잘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시험 잘 보는 방법. 시험 잘 보는 방법이죠 사실. 그러니까 노량진은 갈 수 없으니 CPBC에서 네. 그 정도의 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두 번째는 뭐 굳이 제가 뭐 그냥 또 제목을 붙여본 건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사실 중고 서점에서 참고서나 문제집 예전에 누가 쓰던 거를 되게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형제가 많아서 새 책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거고 중고 서적을 써서 이제 풀다 보면 이미 뭐 그 전 주인이 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줄을 쳐놓거나 해놓은 게 있거든 흔적이.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뭐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한번 중요하다고 본 거잖아요. 그럼 그걸 나는 한 번 더 보게 되고 거기다가 내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경험치가 나한테 간접적으로 또 올 수 있다. 그리고 중고 서적을 사면 장점이 새 책이나 참고서를 한 권 살 돈으로 문제집을 한 두세 권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 그냥. 야, 네. 청출어람 청어람 또 아주 싫어. 세 번째. 없나 봐. 없어 이제? 대기만성. 아니야 기다려봐. 그리고 뭐 대본대로 가면 대기만성.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성적이 안 나왔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나왔고 진짜 더뎠어요. 너무 더뎠고 뭐 막 영어 단어 이런 것도 안 해봤던 애였고 뭐 수학 공식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제 막 기본기부터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답답했죠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갔을 때. 그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눌러주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성실하게 했죠. 진짜 죽어라 했어요. 진짜 죽어라.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죽어라 했어요. 진짜 뭐 끈기와 뭐 진짜. 공부하시는 거는 뭐 그때부터 비롯된 거군요. 체력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사실 뭐 TMI가 공부법 뭐지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공부는 애는 왕도는 없다. 왕도는 없다고 봐요. 네. 저는. 네.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가는 거고 계속 투자하고 인내하면서 이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지 이게 무르익을 때를 기다리는 거지 뭐 어떻게 하면 빨리 가고 뭐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수능 며칠 안 남으신 입장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기본기를 오히려 더 다져라. 다지고 확인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네. 모르는 거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신부님들은 혹시 어떠셨습니까? 오히려 그 다른 신부님들의 이야기도 또 우리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동기부여가 안 되면 일단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지금도 이제 여자친구 이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김상우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분은 자기의 어떤 그 목표가 분명한 분이었구나. 그리고 그 목표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글로 달려가는 그 열정과 투지가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누구든지 그 목표가 분명하다고 하면 근데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런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까지를 최대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 안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 몸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 맞춰서 그러니까 딱 앉으면 바로 집중해서 이 시간만큼 공부할 수 있는 게 몇 시간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고 그래서 그 시간까지 딱 공부하고 그 다음은 아예 놔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때 또 다음 날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고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상 최강희 신부의 TMI였습니다. 느낌이 싼싸. 근데 신학교에서는 언어를 그렇게 많이 공부한다고 해가지고요. 네. 신학교에서는 뭐를 해야 되나요? 라틴어, 라틴어 기본적으로. 히라버, 히라버, 히브리어, 시브리어. 그다음에 제외국어, 제외국어 하나. 영어도 영어하고 제외 영어로 포함한 제2외국어예요? 아니야 영어 플러스 알파 1학년 제외국어. 기본으로 하고. 근데 뭐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그렇죠. 초급 정도. 불어나 뭐 독일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초급은 의무, 중급은 선택. 초급은 의무. 자, 지금까지 맛보기.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상우 신부님께서 여러 가지 언어가 담긴 걸로 이런 논문도 쓰셨으니까 상우 신부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언어 공부법 뭐가 또 주섬주섬 나오네요 이게. 네, 역시 준비성이 참. 먼저 꺼낼게요. 이 정도. 저 한 번만. 일부예요? 일부? 제가 또 남자는 핑크 아니겠습니까? 네. 핑크 단어장. 야. 이게 프랑스 단어장 아마 했던 걸 거예요. 뻘김이라고 되는 이런, 뻘김. 이런 거를 우와. 좋아했어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딱 반 접어놓고 접어서 딱딱딱딱 보면서 이거 옛날에 하던 방법이었는데. 이야, 수고까지. 그죠. 관용 엄청 많죠. 관용 프레이즈버그도 있고. 아니, 야. 이 정신없는 상우 신부님이 이렇게 글씨를 노트북. 왕년에 좀 잘 썼죠. 쓰시는 왕년에. 분이셨어요? 네, 왕년에 좀 썼습니다. 글씨 잘 쓰셨네요. 어머니는 떡을 써시고 저는 쎄. 아니 심지어 진짜 글씨를 잘 쓰셔요. 이 쓰는 와중에 펜글씨를 좀 했어요. 어렸을 때. 펜글씨. 색연필로 줄을 긋을 때도 자를 대고 줄을 긋어. 그냥 긋지 않고 제가 자를 대고 줄을 긋고 그리고 그다음에 색을 구분해서 색을 구분했어요. 맞아요. 색깔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색깔도 들어가 그리고 있고 이 단어 그 조사 하나에다가 연결되는 거.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 동그라미는 보통 내공으로 동그라미 친 게 아니에요. 이게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컴파스도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정말. 전 프랑스어 배울 때 사실은 제일 먼저 했던 건 그거였어요. 관용어고 비어 은어. 맞아. 그 비어 은어. 그러니까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저는 제 동년배의 프랑스 신학생들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저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 한 4, 50명 됐어요. 근데 애들이 프랑스어, 이제 젊은 애들은 말을 워낙 빨리 하니까 맞아요. 은어 비어 섞어서 하는데 식탁에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학원에서 어학할 때 배우는 프랑스어는 굉장히 스탠다드하고 고급스러운 언어. 근데
밥 먹으러 가고 이제 무슨 뭐 공동 채널 하고 애들 기도 끝나고 뭐 이렇게 하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속도도 빠르지만 어휘 자체가. 그래서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친해지고 맥주 한잔하고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뭐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서 친해졌던 게 은어 비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전이 아예 있었어요. 프랑스어 사전인데 은어 비어 사전. 근데 그게 사실 공부에는 도움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부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그 프랑스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멀리 볼 때는 그런 은어 비어를 사용하고 또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언어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제 뭐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 음식, 뭐 역사, 뭐 기본적인 매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죠. 그렇죠. 가끔씩은 저는 박사 과정할 때 이제 프랑스 현지인 본당에서 이제 사목을 했었거든요. 이제 주말 사목을 이렇게 했는데 강론 때 이제 동양인 신부가 와서 은어비어 살짝 섞어주면 할머니들 막 깔깔거리면서 엄청 좋아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외국어 뭐 제가 외국어를 뭐 할 수 있는 여러 개 있는 건 아니고 프랑스어 같은 경우 배울 때는 그 문화를 먼저 문화 속에 안에 들어가라. 언어도 그 문화 안에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체험을 했습니다. 신부님과 나누는 고민, 오늘은 한 줄 고민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들으시고 우리 신부님께서 핵 공감할 수 있는 아주 뼈를 때리는 한 줄의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일이 태산인데 자꾸 게으름을 피우게 돼요.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엔 최강희 신부님부터 네. 가겠습니다. 아직 태산이 아닙니다. 더 게으름을 펴도 됩니다. 오. 그 긍정적이네요. 때가 되면 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직 덜 급한 거니까 네. 더 한번 게으름을 펴보고 네. 한번 우리 엉덩이 빨개지도록 네. 한번 움직여야 될 때가 곧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희 신부님. 저는 최강희 신부님 거를 좀 줄여서 쓴 것 같아요. 당해보시오. 당해봐야지 알지. 아, 그럼 더 버텨라? 저거랑 당할 달라요. 때까지? 전혀 다른데. 근데 사실은 뭐 줄이긴 줄여. 의미상 그러고 네. 해석이 이렇게 안 돼요. 뭐 해석해 주시죠. 네. 느낌표 닮았네. 같은 느낌표. 근데 이런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상황인데 네. 계획 세우고 행복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당일날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네. 안 바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당하면서 사는 게 저는 이런 답안이 없을 것 같아서 썼습니다. 오? 이게 내가 이거 막 고등학교 때 막 입시 준비할 때 이런 거 되게 멋있는 역시 척하면서 이 관용구 외우는 데는 김상우 신부님을 따라갈 자가 없다. 네. 아니 다들 스마트폰 없으세요? 이게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에 써 있는 몇 가지 그 말 중에 하나를 역시 네. 배우신 분이셔. 내가 볼 때 이거 아무도 안 쓸 것 같아서 역시 썼습니다. 박사는 다르다. 네. 빠박. 빠밤 읽어주세요. 내가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그렇게 갈망하다. 그죠? 자신의 끔찍한 불행한 미래를 상상하기. 처절한 거죠. 게으름 피우고 있는 현실이. 그런데도 안 움직여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러면 병원 가시던가 상담 사실 3년 동안 사귄 예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요즘 들어 다른 여자들이 예뻐 보입니다. 어떡하죠? 너무 절절한 사연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자, 이번에는 박종인 신부님부터 가겠습니다. 저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충실하시라고 지금 삶에 지금 있는 뭘 충실하라는 거야? 뭘 충실? 아니 지금 여자친구한테 충실하시라고요. 왜냐하면 당연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트너를 갖다 쉽게 바꾼다면은 인생에 애절함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 이 절박함이나 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기울어질 수 있는 그런 걸 기울일 수 있는 대상에 충실하시는 게 삶을 좀 더 감사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고민에 뭐라고 쓰셨냐면 3년 사귄 진짜 예쁜 여친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예쁜 거잖아요. 진짜로 여친이. 혹시 이 여친이 우리 방송을 봐서 근데 이렇게 저는 썼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여자들이 예뻐 보인다는 거는 네. 다른 여자들이 진짜 예쁜 거예요.
여자친구는 이거지? 지금 진짜 예쁜데 이거 진짜 예쁜. 그래서 지금 해결책은 바꾸라고요. 바꿔보시라고요. 일단 바꿔보자. 나쁜 사람 일단 나쁜 남자. 아니 양해를 구하고 내가 좀 경험을 하고 누구한테 양해를 구해? Excuse me. 진짜 예쁜 여자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진짜 예쁜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한번 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서 너가 정말 진짜 예쁜 건지를 나는 확인하고 싶다. 자막으로 나쁜 남자 나갈 것 같은데. 그 여자친구도 사실 그럴 것 같아요. 3년 다른 정도 지나면 사실은 이제 많이 뜨거운 것들은 좀 가라앉았을 시간이고 그러면서 요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푸는 게 필요할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3년 지나면 도파민도 떨어지거든. 또 이렇게 전문 저는 남자친구 뭐 혹은 여자친구가 나의 소유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헌신하고 그에게 신의를 쌓고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신부님과 나누고 싶은 고민 있으시면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의 주제는 잘 죽는 법이 있다는데 웰다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천주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조롱사에 대한 입장이 아주 뚜렷하죠. 의료적으로 보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붙잡아서 길게 누리는 부분들을 이제 거부하느냐 아니면 계속 이어가느냐 이게 이제 죽음 전에 나는 무엇을 꼭 하겠다. 신나고 다시 한번 틀어놓고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쟤도 같고 쟤도 같고 쟤도 같고. 신의에 쓰셔서 리모컨 다. 반반수로 고 스탑. 반반 토론 박정희 집사님이랑 될까봐. 그 정체성 자체를 흔들리는 거죠. 얘 왜 이러지? 그 선택의 범위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